안녕하세요. 당신의 투자 자산 중 5%는 P2P에 투자하세요. 재테크해피타임 예스 P2P 양우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미정입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저희가 P2P 개인 투자자분들을 모시고 생생한 투자 경험담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잖아요. 네. 세상에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웠잖아요. 너무 추웠습니다. 네, 날씨도 추워지고 저희가 겨울 시즌을 맞이해서 시즌 1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새롭고 더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개인 투자자와의 만남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네네. 이 자리를 빌어서 그 피자모 운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시즌2에서 좀 더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시간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주 이상의 그 더 새로운 내용들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보시면서 P2P 투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 생기신 분들은요. 검색창에서 와우스타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P2P 금융물로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상품들 만나보실 수 있고요.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홈페이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 남겨주시거나 전화 02-6676-0074 또는 카카오톡 와우스타 P2P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신 후에 P2P에 대한 궁금증 무엇이든 물어보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투자 자산 중 5%는 P2P에 투자하세요. 재테크 해피타임 예스 P2P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네, 재테크 해피타임 예스 P2P 오늘도 두 분이 자리를 빛내주고 계십니다. 헬로펀딩 최수석 부사장님 그리고 김형석 개인 투자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가 시즌 1 마지막 날이다 언급을 해드렸는데 조금 더 특별한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은 모델 느낌이 팍팍 나는 멋있는 분이 출연을 하셨습니다. 네, 김형석 개인 투자자님.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광고 프리랜서이자 주식 투자자 그리고 P2P 투자자인 예비아빠 김형석입니다. 네, 예비아빠시라고요. 예. 미리 축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앞으로 더 재테크를 좀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한데 방금 전에 조금 주식 투자 경험도 좀 있으셨다고 하셨는데 뭐 얼마나 어떻게 투자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때부터 했으니까 한 15년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오래 하셨네요. 그러면 주식 투자도 하셨는데 P2P를 그럼 처음 알게 된 계기는 어떻게 투자를 하셨죠? 저 대학생 때부터 펀드랑 주식을 했었는데요. 결혼 후에 이제 좀 더 안정적이고 그러니까 적금보다는 조금 수익률이 좋고 주식보다는 좀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다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네,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 주식보다는 그래도 조금 안정적이고 적금은 수익률이 너무 낮으니까 너무 낮죠. 그거보다는 조금 괜찮은 투자처를 찾다가 P2P를 선택하신 것 같아요. 최수석 부사장님, 좀 공감하시나요? 당연합니다. 또 저처럼 P2P 회사에 종사하는 입장으로서는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 주식이 사상 최고치로 코스피가 종합주가지수가 2,500선을 돌파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누구나 다 주식에 투자한 사람은 다 돈을 벌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안에 들어가 보면은 다 버는 건 아니죠.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종목 선택도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적금은 너무 이자율이 낮지 않습니까? 2%가 채 안 되고. 그래서 P2P처럼 한 10%대 이상 이런 중위험, 중수익을 추구하는 P2P 투자가 아주 좋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김형석 투자자님 P2P 투자를 시작하신 지는 그럼 얼마나 된 거죠? 투자 경험이? 한 1년 5개월, 한 17개월 정도 되고 있어요. 2년이 조금 안 되는 시간이네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P2P 투자를 좀 어떻게 하셨고 수익률이나 어떻게 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현재 22개 업체 40여 개 상품 투자 중이고요. 동산, 부동산, 배당금, 뭐 개인신용 등 다양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체 몇 건 있긴 한데 담보 가치가 높아서 연내 상환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수익률은
한 15% 정도로 15% 정도. 저는 만족스럽게 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네. 투자자분에 비해서는 좀 조금 높은 높은 편인 것 수준이네요. 같은데요. 네. 예, 그러면 투자 성향이 약간 좀 공격적이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본인의 투자 성향은? 저는 주식을 오래 해서 그런지 기본적으로 좀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는데요. 네. 결혼 후에 또 이제 출산이 2달밖에 안 남아가지고 네. 이제 점점 더 안정적으로 갈 예정입니다. 네. 그동안에는 다소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지만 앞으로는 좀 안정성을 지향하신다라고 네, 네. 말씀을 하셨어요. 최수석 부장님, 예. 김영석 개인 투자자분의 투자 성향 예.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좀 네. 공격적이었던 것 같은데 예. 이렇게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네. 가지신 분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수익을 네.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우리 김영석 투자자님은 네. 공격형 쪽에 가까우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관리를 잘 하시는 것 같은데 공격적으로 또 이렇게 투자하시면서도 또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은 딱 그거 하나죠. 상품 분석. 그게 최고죠. 상품 네. 분석의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런 P2P에 대한 SPP2P 시간을 보면서 이렇게 상품 분석의 전문가가 되어주시는 게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격적 투자자가 되는 가장 좋은 길은 상품 분석 전문가가 되어야 네. 한다. 네. 네, 좋은 꾸준하게 말씀이십니다. 공부를 해야 되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김영석 개인 투자자님, 지금까지 투자 지금 한 1년 5개월 정도 예, 투자하셨다고 그러는데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투자 상품은 무엇입니까? 네. 제가 처음 P2P를 투자한 업체가 주식 수익금으로 큰 돈을 제가 투자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2달 후에 중도 상한을 받긴 했지만 네, 네. 그 후에 이제 업체가 없어지고 CEO 리스크가 생겨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업체에 대한 경계심이 생기고 또 그것 때문에 분산 투자를 이제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예, 다행입니다. 그러니까요. 뼈아픈 기억이었지만 이를 통해서 조금 더 앞으로는 안전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최수석 부사장님 네. 좀 안전하게 업체를 고를 수 있는 방법이랄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쉬운 방법은 네. 한국 P2P 금융협회에 가입된 회사인지 아닌지 그거를 체크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주 쉽고 말이죠.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 회사의 경영진 그리고 당연히 어떤 상품을 출시하는가 그 상품에 대한 분석도 잘 하셔야 될 거고 그 상품을 출시하기 전에 어떠한 투자 심사 분석 과정을 거치는지 그것도 잘 챙겨보시는 게 중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김현석 개인 투자자님 방금 전에 말씀을 하셨을 때 네. 중도 상한을 받고 그 P2P 업체가 없어졌다고 그랬어요. 없어졌어요. 근데 더군다나 처음 투자했을 때 주식으로 수익금을 큰 수익금으로 투자를 해서 투자 금액이 네. 상당히 컸을 텐데 그렇죠. 처음 투자했을 때 아마 깜짝 놀라셨을 네. 것 같습니다. 이제 처음에 이렇게 투자했을 때 깜짝 놀라셨을 텐데도 계속 이렇게 P2P에 투자하고 계시는데 P2P 투자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업체와 상품에 대한 분석을 맞추면은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수개월간 안정적으로 이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 또 이제 자신의 투자 성향에 따라 다양한 이율과 상품군의 투자처가 존재하는 게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역시 여러 가지 매력이 있기 때문에 P2P에 투자를 꾸준히 그런 것 하고 같습니다. 계시는 거겠죠. 네네. 그럼 앞으로의 P2P 전망도 좀 밝게 보시는 편인가요? 예, 제가 지금 현금 자산은 60% 정도 투자 중인데요. 오. 네. 향후 증액 예정이고요. 분산 투자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연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어느 정도 안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상 가능한 정도의 연체라면은 관리를 할 수 있다면 현재는 가장 좋은 투자처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연체 관리가 가능하다. 이거 어떻게 하는지 저도 잘 그러니까요. 모르겠는데요. 연체 그게 관리를. 관건이죠, 사실. 그렇죠. 네. 연체가 관리가 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또한 동일한 질문 우리 최지석 네. 부장님한테도 여쭤볼게요. 예. 몇 번쯤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요즘 이제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P2P 회사들의 연체나 부실이 이제 이렇게 수면 위로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P2P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한 1년 차 정도 지나고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성장통을 앓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많은 P2P 회사들이 연체나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한 2, 3년 정도 지나면은 즉 한 2020년 정도가 되면은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P2P 회사들이 상품을 보는 눈이나
관리하는 능력이 좀 더 고도화돼 가지고 아무래도 우리나라 뭐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나라 전 국민의 재테크 투자 선호도 1위가 되지 않겠느냐 감히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왠지 P2P 업체에 몸을 담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요? 좋은 얘기만 하고 계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금 드는데 그렇다면 혹시 주의할 사항이 있지 않을까요? 네, 뭐 주의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네. 이제 높은 수익만을 쫓다가 보면은 아무래도 원금에 손상을 입게 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네. 그래서 그만큼 높은 수익률에는 그만큼 위험이 따르다는 것을 충분히 이렇게 인식을 먼저 하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묻지마 투자는 절대 안 됩니다. 네, 아무리 그럼요. P2P 회사에서 과도한 그러니까 높은 리워드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당근을 제시하더라도 과연 그 당근이 먹을 수 있는 당근인가 잘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P2P 회사와 상품을 철저히 검증하고 거기에 따라서 담보의 안정성 그리고 상환 지원의 이제 명확성 그거를 잘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김혜선 개인 투자자님은 지금까지 P2P 투자의 장점에 대해서만 쭉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죠.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렇죠? 예. 어떤 단점이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단점은 현재 그 P2P가 법적인 테두리가 없어서 법제화가 돼 있지 않아서 네. 조금 표준화됐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게 조금 부족해 보이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높은 세율, 높은 세율, 예, 27.5%.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죠. 높은 세율이고 또 이제 원리금 수취권이라는 다소 애매한 저희가 투자한 다음에 받는 원리금 수취권이라는 증서, 네. 즉 투자자 보호 장치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P2P 개인 투자자분들을 만날 때마다 꼭 하시는 이야기가 네. 27.5%라는 세금입니다, 세금. 세금 너무 높다. 네, 세금 네.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네. 제가 언뜻 아까 얘기를 나눠보니까요. 네. 김영석 투자자님만의 절세 팁이 있다고 절세, 하더라고요. 절세 노하우. 네, 살짝 공개를 좀 해주시죠. 저는 현재 대부업 사업자를 등록해갖고 먼저 세전이자로 받고 있는데요. 아, 네. 차후에 이제 세금을 모아서 네네. 사업소득으로 차후에 납부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먼저 세전이자를 받은 후에 이자를 내므로써 복리마법 효과가 증가하는. 좀 남들보다는 좀 복리 효과가 더 좀 배가 되는 좀 예, 그런 그렇죠. 효과가 있겠네요. 네. 그럼 투자자들 보니까 네. 그뭐 사모펀드라든지 이런 쪽을 통한 간접 투자도 네. 있고요. 예. 법인 투자하시는 예. 분, 네. 그다음에 개인 투자하시는 분, 예. 그리고 지금 김영석 투자님 예. 같이 대부 사업자로 등록해서 예, 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것 같은데 예, 예. 이런 경우들을 이렇게 대부 예. 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간혹 있나요? 예, 지난 5월 말 금융위원회에서 정한 투자자 보호 가이드라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네.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 분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대부 사업자를 내시면 가장 좋은 것은 27.5% 세금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영세율, 네. 세금 원천 징수를 하나도 안 하고 그대로 수익을 다 드리는 거죠. 네네. 그러면 그거를 다시 재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자에 이자가 붙는 네. 복리 투자가 되는 거죠. 음.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인물이라고 일컬어지는 아인슈타인 박사님도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인류 최고의 발명품은 복리다. 네네. 이런 네.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 김영석 투자님께서는 그 복리 투자를 아주 잘 활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재테크 피타임 예스 P2P 저희는 P2P 업체 대표와 개인 투자자분 두 분을 모시고 P2P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고 있는데요. 다른 일반적인 P2P 투자자분들의 투자 성향이 궁금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설문조사 베스트 3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와우스타 P2P 설문입니다. P2P 투자 전 재테크 수단은에 대한 질문을 해봤는데요. 1위는 예적금 44.57% 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어서 주식, 3위는 펀드, 4위는 부동산이었네요. 네. 네, 한국경제TV와 피자모가 함께한 와우스타 P2P 설문조사였는데 이 P2P 투자 전 재테크 수단 역시 1위는 예적금이었습니다. 이 최수석 부사장님, 왜 이렇게 네. 많은 사람들이 뭐 예적금이나 아니면 2위였던 주식에서 네. P2P 쪽으로 많이 좀 네. 갈아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좀 대세라는 얘기인 걸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예적금은 그 본질적인 특성, 저금리 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낮은 수익률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면서
약간의 원리금 보장은 되지 않지만은 중위험, 중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이런 P2P로 많이 전환이 되시고 있고, 그다음에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변동성 자체가 너무 높다 보니까 네네. 잘못 투자해서 원금을 많이 날릴 수 있다 보니 주식 투자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그런 약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P2P 투자로 전환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많은 분들이 P2P 쪽으로 다시 한번 투자를 옮겨가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네, 수가 네,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한국경제TV와 피자모가 함께한 두 번째 설문조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P2P 투자를 알게 된 경로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1위는 역시 인터넷이네요. 52.86%. 이어서 지인 추천 18.57%, 3위는 기사, 4위는 광고였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P2P를 알게 됐다 대답을 해주셨어요. 네네. 김효석 개인 투자님은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네. 맨 처음에? 네, 저 역시 인터넷 인터넷. 검색어인데요. 예. 인터넷이 이렇게 가장 큰 게 이렇게 얼등한 차이로 1등을 했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됐다는 이유가 뭘까요? 주식은 아무래도 변수가 많고 적금은 이제 수익률이 체감 물가 상승률을 못 따라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새로운 중위험, 중수익 투자처를 찾는 사람들의 검색이 니즈 증가가 검색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검색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세 번째 와우스타 P2P 설문조사도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자모와 한국경제TV가 함께 진행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 투자를 결정짓는 기준은? 이라고 물어봤는데요. 1위, 플랫폼 신뢰도다. 41.48%가 대답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안정성 39.26%, 3위는 수익률, 이어서 투자 기간 순으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P2P 투자를 결정짓는 기준 역시나 1위는 플랫폼 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자, 플랫폼 업체, P2P 업체 안정성을 어떻게 검증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최수석 부사장님께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플랫폼의 신뢰도 정말 우리 그 투자자분들이 제대로 이렇게 제대로 된 투자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즉 플랫폼이 제대로 살아 있고 제대로 상품을 검증하고 투자자분들한테 손실을 전혀 끼치지 않는 그런 좋은 상품만을 내야만이 되는 거고 그 자체는 계속적으로 연체율이라든가 부실률의 제로화 이런 쪽으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결정할 때는 반드시 1위는 플랫폼 신뢰도가 돼야 될 거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그 저기 나온 것처럼 어떤 그 두 번째가 뭐였죠? 안정성. 안정성. 네네. 상품에 대한 안정성. 상품의 안정성. 네네. 그 자체는 사실 플랫폼 신뢰도와 안정성은 같이 간다고 볼 수도 그렇죠. 있는데 네. 따로따로 나누다 보면 그렇게 된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저는 직접 헬로펀딩에서 상품을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네네. 저희 헬로펀딩은 나와 내 가족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상품만을 만들겠다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당연히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만드는 상품에 투자를 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제가 다른 P2P 회사도 투자를 합니다. 네. 그럴 때는 당연히 그 P2P 회사들을 검증하면서 그 경영진이 어떤 분들이고 그 회사의 투자 심사 분석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쪽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자리 함께 해주고 계시는 김영석 투자자님께서는 이 플랫폼 신뢰도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저 역시도 업체 선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생각하는데요. 상품을 보는 그 업체의 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누적 금액, 연체 이력, 상품 설명, 그다음에 소통 능력, 출구 전략, 그다음에 추심 능력 등을 이제 제 나름대로 평가를 네네. 해가지고 이제 즐겨찾기 순으로 이제 쭉 50여 개의 업체를 배열하고 네.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제가 선택해서 분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거의 뭐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P2P에 투자를 하고 계시니까 나름대로의 그 플랫폼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자리 함께 해주고 계시는 헬로펀딩에도 혹시 그런 사소한 나의 평가 기준에 합당하던가요? 예, 합당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품을 출시 안 하고 계셔서 네. 안 하고 계시나요? 아니요, 저희가 너무 이렇게 상품에 대해서 치밀하게 분석하다 보니까 네.
사실 10월 달에는 상품을 별로 출시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오늘 하나 나왔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또 오후에 열심히 저희 또 투자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네. 분석하면서 11월 달에는 더 좋은 상품으로 또 투자자분들에 다가서려고 밤새워서 하고 있습니다. 만장일치된 투자 상품을 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이렇게 두 분이 대화를 나누신 김에 오늘 직접 자리해 주셨으니까 김영석 투자자님께서 헬로펀딩 대표님께 좀 P2P 투자에 대해 궁금하셨던 것들 질문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현재 내년부터 지금 최고율이 27.9%인데 네. 24%로 변동이 되고 있는데 업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이제 내년 2월부터 최고 이율이 24%로 제한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지금 대부분의 P2P 회사들은 대출 이자율을 24% 이하로 적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특히 또 한국 P2P 금융협회에 소속된 P2P 회사들은 20% 미만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최고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훨씬 그 밑에서 이렇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고요. 아직까지는 경쟁력이 있다. 네, 대출자나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궁금한 점 혹시 또 있으셨다면 질문 이어가시면 좋을 것 현재 같은데요. 업체들이 연체율과 부실률만 표시하고 있는데요. 연체율과 부실률. 좀 더 세분화해서 예. 단순 지연율, 연체율, 부실률, 예. 그다음에 부도율, 뭐 연체 상환율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자세하게 표기를 해줄 수는 없는지도 궁금했습니다. 아주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회사들은 연체율하고 부실률 두 가지를 주로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지만은 투자자분들이 자세하게 그 회사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단기 연체, 그러니까 연체에 잡히지 않는 그런 어떤 단순 지연이라든가 또는 연체 후에 어떻게 정리했는지, 연체 후 상환율 이런 것도 잘 표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순 지연율이라고 했는데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단순 지연율이요. 단순 지연. 네. 저도 처음 들어보는 단어라서. 용어로서 딱 이렇게 정해진 용어는 아닙니다만은 네네. 현재 P2P 금융협회에서 정하는 연체율이라는 것은 네. 이자라든가 원금이 납입해야 될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를 그때부터 연체를 잡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우리 김영석 투자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단 하루만 지나더라도 지연이 됐으니까 그거를 표시하자 표시를 이런 하자. 말씀이시죠. 그런 질문. 네. 저희 P2P 회사들도 앞으로 이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거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좋으신 제안 주신 것 같습니다. P2P 회사들은 고객 또 투자자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신뢰거든요. 그렇죠. 그러려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뢰를 받는 금융기관은 은행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은행보다도 더 높은 그런 연체율 관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단순 지연도 표현하는 게 투자자분들에 대한 당연한 의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과 네. 답변이 오가고 있는 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혹시 한 가지 더 질문이 마련돼 있나요? 네. 예, 현재 연체가 되면은 매각을 하는데 시간이 꽤 네. 오래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동산의 경우 매각 업체를 전문적으로 갖고 있고 예. 혹시 또 PF의 경우에 예. 또 시공팀, 분양팀 예. 이런 경우 팀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예. 것도 궁금합니다. 아주 굉장히 예, 전문가 아주 실무적인 질문입니다. 뭐 P2P 회사 하나 차려도 되겠습니다. 헬로펀딩 가지고 있습니까? 네,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은데요. 예, 저희는 사실 헬로펀딩은 아직까지 연체율이나 부실률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구체적인 그런 가동을 해보진 않았지만은 일반적으로 연체나 부실이 생기면은 그거를 경매나 공매 등의 방법을 통해서 회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맞죠. 특히 이제 동산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동산은 일반적인 직접 어떤 찾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살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동산 상품을 내면서 아예 세 군데에서 매입하도록 미리 이렇게 연체시 매입하도록 정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연체가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연체되자마자 곧바로 사가버리니까요.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경우는 어떤 시공사가 약하다. 아니면은 또 부실이 생긴다 이럴 경우에는 대체 시공사를 미리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재무 상태도 우량하고 시공 능력도 탁월한 그런 시공 건설 회사를 정해 가지고 언제든지 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건설 회사가 잘못되면은 곧바로 투입돼서 네.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분양팀은 저희는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뭐 P2P 회사가 분양까지는 좀 그러니까요. 단지 저희들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걸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 보시고 저렇게 P2P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야 투자를 할 수 있는 건가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지만 그래도 P2P 투자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 후배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조언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앞서 말씀드린 단점에도 불구하고 현재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유자금으로 분산 투자를 한다면은 장기적으로 볼 때 월세처럼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수입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정보가 만약에 부족하면 카페에 먼저 투자하신 분들의 후기, 업체 후기들을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명심하시고 성투, 롱투 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성투, 롱투. 네. 네, 예. 재테크 해피타임 예스PTP 오늘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헬로펀드 최수석 부사장님, 네. 개인 투자자 김영석 개인투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테크 해피타임 예스P2P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밤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